무슨 일이야? 포포의 응답이 점점 느려지고 있어. 난 괜찮아. 그냥 좀 잘라라 그래. 맞다. 방금 수호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뭔데? 수호신은 하늘에 있는 탑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직접 올라가서 탑을 찾아보면 되지. 탑까지는 너무 멀 거야. 아니면 구름에 가려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보이지 않을 리가 없지. 그리고 네 상태도 안 좋은데 그렇게 멀리 날 수 있겠어?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에글라 타운에 비행하기 좋은 절벽이 있어. 음악의 선율에는 감정이 없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들 하지. 방금 들은 노래에서 느낀 게 있을까? 참고가 될 만한 답변인데? 고마워. 네 덕에 이 곡이 더 완벽해진 것 같아. 반가워, 방랑자. 난 샤콘. 이곳저곳을 떠도는 음유 시인이야. 만나서 정말 기뻐. 난 카를로타의 부탁으로 널 찾으러 왔어. 그런데 저 황폐한 집을 지날 때 갑자기 머릿속에 영감이 팍 떠올라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지 뭐야.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이 곡을 만든 건데 이 멜로디 덕에 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아님, 내가 너무 딴짓을 했나? 카를로타가 무슨 일로 절 찾으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카를로타가 알려줬어. 네가 희생된 성녀 카르티시아를 만난 적이 있다고. 그 후 카를로타는 사람들을 보내 곳곳에 수색했지만 카르티시아에 관한 흔적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 그래서 나한테 내 공명 어빌리티로 그때의 주파수를 다시 연주해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거야. 주파수를 다시 연주한다고요?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때 일을 다시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카르티시아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자세할수록 좋아. 아주 작은 거라도 빠짐없이 말해줘. 그럼 선율은 이렇게 하고 화음은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아, 이 정도면 되겠어. 이제부터 잘 들어봐. 너의 추억을.
추억을 듣는다니. 다른 시각으로 과거의 일들을 다시 보라는 뜻인가? 월계관을 쟁취한 분? 우리 성은이 또 반짝거리네요.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명 어빌리티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엔 어떻게 절 알아채신 건가요?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목소리가 절 일깨워줬어요. 수호신의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럼 제가 수호신의 공명자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임페라토르는 당신을 길 잃은 자라고 했고 현임 수자인 펠리코는 당신을 명식 레비아탄의 공명자라고 알려줬어요. 당신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건가요? 실은 저도 지금까지 계속 이 물음의 답을 찾고 있었어요. 제 기억엔 공백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공명자가 돼서 플레르 드 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순간은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와 싸웠던 것도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어떻게 싸웠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당신도 수호신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왜 불러? 우와, 엄청 신기한 상황인데 우리 주파수가 완전히 분리됐어. 맞아, 그거랑 비슷해. 이 에코가 바로 당신의 몸과 뒤얽힌 주파수인가요? 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요. 비록 지금은 공명 어빌리티가 없지만요. 약해지는 주파수. 이제야 당신이 수호신을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수호신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임페라토르의 말로는 지금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높은 탑에 속박되어 있다고 했어요. 속박... 그럼 그 봉인 뒤에 있는 게 설마...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저는 단지 주파수에 불과해요. 진짜 저는 높은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소노라에 있어요. 그 중앙에는 세 개의 봉인으로 문을 막아놓은 높은 탑이 있고요. 그 봉인 뒤에 있는 뭔가가 저를 부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설마 수호신이었을까요? 어? 처음엔 너무 미약해서 잘 몰랐지만 너한테서 명식의 냄새가 나는데? 명식의 냄새? 당신은 냄새로도 명식을 알 수 있나요? 더 엑시온인가 뭔가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난 내가 먹어본 맛은 다 기억하거든. 포포는 코가 예민한 데다 금주에서도 명식의 힘과 접촉한 적이 있거든요. 이 점에 있어선 포포를 믿어도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명식의 공명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가설일 뿐이니까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선 임페라토르와 함께 전투를 하면서 명식의 영향을 받은 걸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공명 어빌리티를 잃은 걸지도 모르고요. 네. 당신도 그 가설이 맞길 바라시는 거죠? 이 특수한 에코는 수호신의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기억을 잃은 건 마녀가 아니라 힘을 다시 되찾는 성녀일 수도 있잖아요. 모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수호신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우리 둘 다 같은 목표인 거네요. 전 혼자 소노라에 있으면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답을 얻기 전까진 모든 가능성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전 그 높은 탑 속에 있는 임페라토르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요. 당신과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당신이 있는 소노라에는 어떻게 갈 수 있죠? 이곳의 일부분은 지상에 있어요. 하지만 외곽이 장벽으로 둘러싸인 상태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외부의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장벽은 소노라의 힘을 유지하는 원천이에요. 장벽이 파괴되면 소노라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유적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잔상이 추락한다면 라군나에도 큰 피해를 입힐 거예요. 외부의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군가 들어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가끔 장벽 밖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들어오는 방법도 찾아보려는 것 같았고요. 어쩌면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시겠어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해파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도 자세히는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공명자로서 느껴지는 걸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공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전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을 찾아볼게요. 네,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믿어요. 어떤 결말을 맞든 계속 찾아 헤매던 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방랑자! 다행이다. 이제 왔겠구나. 어디 아파? 머리? 발? 아니면 배? 아무리 불러도 깰기미가 안 보이길래 난 또... 잠깐, 설마 내 연주를 듣고 잠이 든 거야? 사장가가 아닌 곡을 듣고 잠든 거라면 너무 충격인데.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됐어요. 도움? 불면증이라도 있었어? 내 능력으로 생긴 특별한 연결 덕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이어졌다니. 적인가 아군인가, 봉인 뒤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장벽 주변을 헤매는 신비의 존재. 왠지
왠지 엄청 멋진 노래가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무튼 이 정보들은 내가 카를로타한테 전하도록 할게.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실례지만 혹시 방랑자님 맞으십니까? 저는 세바스찬이라고 합니다. 가주님의 명을 받들어 방랑자님을 피살리아의 저택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살리아라면 명식을 숭배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가문인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는 거죠? 가주님께서는 좋지 않은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가주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카를로타가 피살리아 사람들과 협상하는 와중에 저쪽 가주가 먼저 널 찾아온다라. 정말 소문대로 알 수 없는 사람이네. 먼저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려고 바로 따라가지 않은 거구나? 듣기론 밖에 나오는 일도 거의 없고 공적인 자리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 심지어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피살리아 가주라고만 부르지. 아는 소문이야 많은데 뭐부터 들을래? 가장 오래된 어둠, 독약 부인,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환상의 해파리? 소문이란 게 다 그렇지. 난 그냥 충실하게 재현할 뿐이야. 어때? 직접 체험해볼 준비는 됐어? 간단히 말하자면 피살리아 가문은 처음 군도에 상륙해 리나시타의 질서를 확립한 최초의 가문 중 하나야. 수도회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문 대대로 심해 식물에서 독을 추출해 정제하는 기술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그리고 소문으로는 상대의 독약을 마시고 살아남은 자를 가주로 임명하는 전통이 있다고 해. 게다가 현임 피살리아 가주는 정상적인 가주 임명 방식을 따른 게 아니라 선임 가주를 독살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도 있어. 또 어떤 사람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주게 된다고도 하더라고. 아무튼 가문을 떠나서 그 여자 자체가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지. 정말로 가주를 만날 거라면 조심해야 돼. 가주에 대한 샤콘의 말, 카르티시아가 묘사한 사람과 비슷해. 같은 인물일지도 몰라. 한번 가봐야겠어. 방랑자? 샤콘이 보낸 메시지를 봤어. 나랑 피살리아 가문 사람들이 단판을 짓는 사이에 가주가 널 찾아가다니. 이 협상도 그저 핑계일 뿐인 건가? 그들이 초대한 건 너 하나야. 난 몬틀리로서 개입할 수도 없어. 하지만 피살리아가 너한테 해를 끼친다면 정면 돌파를 해서라도 널 구해낼 거야. 네가 가 있는 동안 나도 다른 단서나 카르티시아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봐야겠어. 새롭게 알아낸 게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좋아요. 따라오시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주님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귀한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더군다나 내가 먼저 초대했으니 말이야. 피살리아 제36대 가주 칸타렐라 피살리아라고 해. 월계관을 쟁취한 자, 새로운 카니발의 왕이여. 월계관은 신이 내린 것이니까 정말 귀족보다 더 높을지도 모르겠네. 내 잘못이지. 귀한 손님이 분위기를 띄우려는데 맞춰주지도 못했으니까. 그럼 나도 칸타렐라라고 불러줘. 나머지는 서재에 가서 얘기할까? 알겠습니다. 편하게 앉아. 이 차는 질베르토 일에 대한 내 사과의 의미야. 우리 가문 사람들이 폐를 끼쳤지만 세상에 씻어내지 못할 얼룩이란 없는 것처럼 녹이지 못할 마음의 앙금도 없다고 생각해.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구나. 내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없는 걸까? 이건 황룡 금주의 차 아닌가요?
이번에 초대를 한 건 중재인 역할을 부탁하고 싶어서야.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피살리아의 진짜 신앙에 대해서 말이지. 질베르토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구나. 그 전에 방랑자, 한 가지 물어볼게. 지금의 라군나가 어떤 것 같아? 역시 명식의 침입을 겪었던 사람이라 뭔가 이상하단 걸 눈치챘구나.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부자연스러운 점은 뭐라고 생각해? 명식과 수호신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일이죠. 그건 라군나에 대한 명식의 침입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야. 명식 레비아탄은 동화하고 융합하는 힘을 가졌어. 잘못된 신앙으로 정신의 오염을 전파하고 마지막에는 문명의 존재를 수확하지. 두 차례의 수확은 막았지만 라군나라는 배의 돛대는 부러진 지 오래야. 사람들은 무지의 행복 속에서 손을 맞잡고 시면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뿐.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누가 진정한 적인지, 이곳에 처음 온 넌 정말 잘 판단할 수 있을까? 수도회의 신앙?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우리에 관해 대답하자면 명식은 진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도 늘 그 속삭임의 위험 속에 있지. 마음에 허점이 생기는 순간 자아를 잃은 꼭두각시로 변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나도 더 이상 숨길 게 없네.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 내 부탁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길 바랄게. 날 따라와. 진실은 저택의 제일 깊은 곳에 있어. 조각상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진심으로 이 신을 모시지는 않는 것 같아. 조각상에 관심이 있나 보네? 그건 피살리아와 수도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우정의 증표야. 다른 사람들 눈에는 패배자의 복종에 가깝겠지만 이 식물의 냄새, 서재의 냄새와 똑같아. 이 식물은 비올라카라고 해. 향이 특이하지? 이건 우리 가문에서 만드는 비약의 중요한 원료야. 여기야. 준비됐어? 네,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젠 발을 빼고 싶어도 보내주지 않을 거야. 역시 진실을 알게 되니까 명식도 널 주시하고 있어. 방랑자,
이 성당에 모시고 있는 게 바로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진짜 모습이야. 수호신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떼가 아니야. 바람을 뚫는 준마지. 수도회가 모시고 있는 마두어신. 말의 머리, 물고기의 꼬리를 한 형상은 수호신이 명식의 침식에 의해 이화된 모습이야. 수호신의 의지는 아직 살아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방랑자, 부탁하고 싶어. 금주의 수호신 용의 별자리가 리나시타로 와서 임페라토르를 구하도록 설득해줘. 넌 금주와 용의 별자리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좋아. 그럼 듣기론 넌 지금 여관에 묵는 중이고 수도회와도 마찰이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리나시타에 있는 며칠간은 우리 저택에서 머물지 않을래? 내가 과거에 리나시타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 수 있어. 여기선 수도회 사람들도 널 귀찮게 하지 않을 거고. 아직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카를로타가 스테인드 글라스의 내용을 해석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 기록된 내용이 방금 당신이 말해준 것과 비슷했어요. 수도회의 입장에 더 가까운 내용이긴 했는데 한 성녀가 임페라토르의 공명자로 나타나 리나시타를 구할 거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것도 거짓일까요? 자세히 얘기해 줄래? 성녀에 관한 부분은 완전히 꾸며낸 건 아니야. 수호신이 한 성녀를 택하고 자신의 공명자로 삼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카니발에서 치르는 대관식이 아니라 특정한 물건을 통해 공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건 임페라토르가 분리와 공간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신의 힘의 일부를 분리할 수 있고 그 주파수도 본체와 다름없게 되지. 이건 신권의 검 티르바인이야. 수호신은 자신의 힘의 일부이자 공명자를 택하는 도구인 이 검을 봉인해놨어. 이 검과 공명하는 건 곧 수호신과의 공명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수호신의 공명자만이 이 검을 뽑을 수 있어. 그럼 카르티시아는요? 그 희생한 성녀 말이라면 나도 무엇과 공명한 건지는 모르겠어. 명식 그 자체일 수도 있고 명식의 침식으로 이화된 후의 수호신일지도 모르지. 다만 성녀를 택한 건 절대 수호신의 뜻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성녀는 이미 죽었으니까. 과거 우리 가문은 매년 성녀의 시련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한 다음 오버클럭 상태에서 티르바인의 힘과 공명하도록 했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공명 과정에서 진실의 파편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지. 나도 그중 하나였어. 내가 봤던 건 이화된 수호신의 몸과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유적이야.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거야. 티르바인만이
그 소노라의 경계를 열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걸. 내 의식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손에는 어느새 글귀가 한 줄 새겨져 있었어. 그건 분명 내 글씨체였어. 그걸 본 후로 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야. 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성녀는 이미 죽었다.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유적. 카르티시아가 말한 내용과 거의 일치해. 티르바이는 소노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야. 그 소노라의 구조도 아마 임페라토르와 관련이 있겠지. 티르바인이 임페라토르가 남긴 게 확실하다면 최소한 그들이 한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일 거야. 칸타렐라가 방금 그랬지. 오버클럭 상태에서 티르바인의 힘과 공명을 시도했다고. 그 밑때와 똑같아. 혹시 임페라토르가 2차 공명을 통해 자신의 몸에 입은 부상을 회복하려는 건가? 그렇다면 내 권한에 반응할지도 몰라. 그래, 이 방법으로 검증해보자. 어차피 지금은 상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래도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조심해줘. 네 문제 해결 방식과 힘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거든. 방랑자, 넌 대체 누구지? 아니, 넌 더 특별한 존재일지도 몰라. 저한테 다른 정보와 가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물론이야. 숭고한 희생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게다가 너와 수호신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었을 줄이야. 피살리아가 신으로 모시는 수호신 임페라토르, 그리고 수호신의 어자인 방랑자라. 그럼 이제 널 나의 신이라고 불러야 할까? 좋아, 방랑자. 그럼 다시 한번 부탁할게. 수호신을 구출하고 리나시타가 암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티르바이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손에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카르티시아와 임페라토르가 있는 소노라로 갈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았군요. 그건 가면서 얘기하자. 카르티시아가 감지했다는 소노라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죠? 이미 짐작한 것 같은데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아?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해파리라니. 참. 피살리아의 지하에는 소노라의 입구까지 통하는 케이블카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기관은 벽에 있고. 이렇게 많은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거든.
왜 피살리아 가문에 소노라 입구로 통하는 케이블카가 있는 거죠? 그곳은 소노라로 변하기 전에 아비놀륨이라는 이름의 아카데미였어. 성녀가 공부하던 곳이기도 하지. 피살리아와 수도에는 피상적으로 조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어. 이 지하 케이블카는 원래 가문의 젊은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엘리베이터는 내가 편의상의 이유로 만든 거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아 보이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아침에 너무 많은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실감이 나질 않네요. 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강은 모두 같은 바다로 모이게 돼 있어.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이끌어준 결과라고 생각해. 당신은 소문과 많이 다른 사람이네요. 예를 들자면?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다, 신비주의다, 독약에 집착한다, 그리고 선임 가주를 독살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야.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 외부에서 계속 수호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 리나시타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야. 실패를 거듭한 끝에 황룡 명정에 있는 한 친구한테서 네 소식을 듣게 됐지. 황룡의 친구가 있다고요? 황룡의 모든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한 사람의 소나기로 모이게 되거든. 내 친구가 누굴지 한번 맞춰보겠어? 그럼 왜 소문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거죠? 나머지 소문은 전부 사실이니까? 역시 이 정도로는 널 놀래킬 수 없나 보구나. 하지만 농담은 아니야. 피살리아는 늘 명식의 속삭임 속에 있어. 마음에 빈틈이 생기는 순간 자아를 잃은 꼭두각시로 변하거든. 피살리아 가주의 후임식은 후임자가 직접 만든 독약으로 정신을 잃어가는 가주에게 영원히 깨지 못할 꿈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그 소문도 내 후임식에서 일어난 돌발 사고 때문에 생겨난 거지. 그 전통은 얼마나 오래됐나요? 몇백 년간 대대로 이어져 왔어. 바깥 사람들은 나를 독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피살리아의 모든 가주가 독약이나 다름없어. 난 현임 가주니까 그중 가장 강한 독일 뿐이지. 여기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아카데미의 지하야. 소노라의 경계는 이 중앙에 있어. 남은 길은 걸어서 가자. 이상한데? 여긴 원래 잔상이 없던 곳이야. 근처에 무음구역도 없었고. 설마 중앙의 소노라에서 온 건가? 숨 막히지? 여기에도 꾹꾹 보고가 있네요. 처음 보는 것들이네. 몇 마리 남겨줄 수 있을까? 어디 쓸 건지는 안 물어보는 게 좋겠어. 이 악기
길은 걷기 쉽지 않을 거야.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흑조가 수도회가 건설한 최고의 아카데미인 이 아비놀륨에 발생했어. 성녀가 시련을 통과해 대관식을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한 신앙심으로 가득 찬 날이었지. 흑조가 감염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사람들은 과거의 아비놀륨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만 알았지. 거기서 퍼져나왔어야 할 흑조가 사라져버린 건 전혀 몰랐어. 하지만 그 원인은 밝혀낼 수 없었고 다들 점점 잊어버리게 됐지. 그때 나는 가문 내 평범한 구성원이었고 아카데미 외곽 수역의 관람선에서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어. 그리고 나중에 티르바인과 공명하던 중 소노라 내부의 일부를 보게 됐지. 누군가가 아카데미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두 번째 흑조가 퍼지지 않도록 막았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맞아. 그 사람이 카르티시아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저번처럼 수호신이 한 일일 수도 있어. 그 성녀를 믿고 싶다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은 느껴지지만 그런 꽃밭 같은 생각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명식은 마음의 가장 약한 곳부터 빈틈을 타고 들어오기 마련이거든. 앞쪽이 바로 소노라의 경계야.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해. 수호신이 전달한 정보 조각에는 티르바인만이 소노라를 열 수 있다고 했어. 그 티르바인을 뽑을 수 있는 건 진짜 성녀뿐이고.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성녀는 이미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었죠. 그래서 다른 수호신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모두 거절당했지. 다행히 네가 나한테 왔군요. 월계관을 쟁취한 자. 안녕하세요. 전 카르티시아예요. 당신은 누구시죠? 칸타렐라 비살리아. 피살리아 가문 사람이군요. 여러분도 수도와 대립하고 있나 보네요. 카니발에서 성녀의 공연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나랑 비슷한 나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야. 저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해답을 계속 찾고 있고요. 이 검은
수호신이 자신의 힘을 봉인한 신권의 검, 티르바인, 맞죠? 넌 이 검을 모를 텐데. 여러분이 소노라로 들어올 때 머릿속에 기억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 검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칸타렐라도 티르바인과 공명을 시도하는 사람은 정보 조각을 볼 수 있다고 했었어.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제가 누구의 공명자인지는 이제 알 것 같네요. 제가 수호신의 공명자가 아니라는 건 그럼 성급히 결론부터 내리지 마세요. 이런 걸로 당신이 명식의 공명자라는 것도 당신이 명식의 공범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네? 수호신과 명식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을 줄이야. 그리고 두 번째 흑조와 이 소노라의 형성까지. 그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아까 더해진 기억 속에 또 다른 두 개의 검이 있었어요. 이권의 검, 호그니스, 그리고 인권의 검, 아우티르. 맞아요. 당신도 봤나요? 세 개의 검을 그에 맞는 석자에 넣으면 메인탑 앞에 있는 봉인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보들이 떠오르는 건 제가 이렇게 행동하길 바라는 명식의 의도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기 주저앉아서 생각만 하기보다 지금 가진 단서를 가지고 움직여봐요. 성녀. 그냥 카르테시아라고 불러주세요. 전 가짜 성녀니까. 난 수호신과 가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여태껏 기다려왔어. 함정이 있다 해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마지막 해답에 맞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길을 비켜서 나랑 방랑자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때? 두 분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가 거절해서는 안 되겠죠? 죄송해요. 두 분의 결의를 제가 과소평가했네요. 티르바인을 제 뒤에 있는 석자에 넣으면 돼요. 그럼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카르티시아에게 했던 말은 그런 성격에는 꽤 효과 있는 처방이었지. 안 그래?
괜찮으세요? 이 공간의 중력은 정상적인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요. 저도 중심을 잡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잔상과 흑조, 그리고 유적 자체요. 우리의 믿음이 뒤집혔음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겠지. 그때 내가 봤던 장면이랑 똑같아. 일단 이곳에 적응하실 때까지 파움한테 가죠. 제가 곤돌라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인승이네. 깜빡했네요. 과욕은 벌을 부른다고 하지. 아마 파움이 먼저 거절할 거예요. 두 사람 먼저 가도록 해. 혹시 아까 칸타렐라가 지상에서 한 말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 공명 어빌리티는 너무 미약하고 소노라 주위엔 늘 수많은 잔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항상 제한된 구역만 탐색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항상 제 자신이 누구일지 추측해보곤 했죠. 그 답이 두려운 건가요? 곧 영역 폭포에 도착해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죠. 긴장돼요? 당연하죠. 저번에도 여길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실례했어요. 앞으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 앞길은 아주 잘 보이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 또 흑조 가시덤불이네요. 그런데 조각상 속에서... 아주 강한 울림 에너지가 느껴져요. 네, 아마 수도의 울림의 불씨일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초대 수자께서 그걸 이용해 첫 번째 흑조를 정화하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남은 흑조가 울림의 불씨를 가둔 것 같아요. 울림의 불씨와 연결된 잔여물들을 전부 제거해야 불씨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울림의 불씨를 이용하면 가시덤불을 태울 수 있을 거예요. 명식이 흑조를 만들었다면 포포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포의 상태도 안 좋은데 함부로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남은 흑조가 있네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남은 흑조로 형성된 가시덤불이에요. 여기는 파움도 지나갈 수 없겠네요. 일단 내려서 방법을 찾아보죠. 이 전환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됐다. 한번 해보실래요? 성공했어요. 이 중력 전환기를 돌리면 방랑자한테 적용되는 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갈 수 없던 곳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맡겨줘요. 효과가 있었으면 빛의 형태. 허점이군. 효과가 있었으면. 서두르죠. 흑조의 오염이 돌아오기 전에 다른 조각상의 정화도 끝내야 돼요. 파움이 저희를 부르고 있어요. 가시죠.
뜻밖의 발견이네요. 나에게 맡겨줘요. 과거가 남겨진 증표. 한 번 더. 흑조를 제거한 뒤로 혹시 불편한 곳은 없나요? 네. 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제가 누구의 공명자인지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네요. 그래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곧 명료 폭포를 지날 것 같은데 꽉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그러고 보니까 중력이 뒤바뀐 건 흑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저희가 오는 길에 본 것들은 잔류한 흑조밖에 없었던 걸까요? 수로의 강물이 바로 이전의 흑조니까요. 수로 안에서 중력뿐만 아니라 그 성질까지 바뀐 거죠. 아까처럼 일단 배에서 내려보죠. 위에도 있어요. 이 거리라면 왕복할 시간이 부족하겠는데. 중간에서 공명 어빌리티를 발동해 동시에 정화하는 건 어때요? 범위가 모자랄 거예요. 근처에 있는 흑석 장치로 제 공명 어빌리티를 잠깐이나마 강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걸 찾아보죠. 바로 이 흑석 장치예요. 나에게 맡겨줘요. 허점이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명 성공할 거예요. 이제 끝낼 때가 왔어. 괜찮아요? 네, 조금 힘이 빠졌을 뿐이에요. 이제 울림의 불씨를 가지러 가세요. 이 앞이 첫 번째 석자가 있는 구원의 탑이에요. 구원? 네, 수도회의 교리 중 하나에서 따온 거죠.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저는 깨어있는 악당이 될지언정 아무것도 모른 채 헤매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과거를 완전히 잊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반드시 답을 찾고 싶어요. 그래야만 지금 제가 기억하는 일들을 어떻게 마주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가 정말로... 전 강해요. 그때가 되면 절 걱정해주는 지금의 당신을 꼭 기억할게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제가 칸타렐라를 데리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좋아요. 파움, 부탁할게요. 오는 길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친 사람이라도 있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나한테 잘 듣는 약이 있거든? 한번 써볼래? 그래도 일단 받아둬.
티르바인을 넣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고의 상태로 재정비해두는 게 좋겠어. 이제 그대에게 각성에 가시던 분은 필요 없습니다. 최초의 바다에서 만든 이 면류관이 새 생명을 부여할 것이니 플레르드 리스, 신의 총애를 받는 완벽한 자여, 그대는 깊은 바다 수도회의 계율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온 마음으로 맹세합니다. 구원, 연결, 향상, 이 세 가지 교리 중 그대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신의 검이 되어 악을 징벌하고 입술로는 선을 찬양하며 공경에 빠진 이를 구원할 것입니다. 신을 대신해 그대에게 이 면류관을 내립니다. 정의의 피가 영원히 마르지 않기를. 의식에 따라 그대는 이제 천국과 인간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유일무이한 경청자이자 대변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성녀 플레르트 리스. 신 외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대를 무릎 꿇릴 자 없으니. 너 또 뭘 던져놓은 거야? 이렇게 복잡하고 큰 주파수를 어떻게 소화하라고? 나야말로 묻고 싶거든. 갑자기 엄청 커다란 푸른 공이 나한테 떨어지지 뭐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티르바인을 석좌에 넣어서 그런가? 이제 생각났다. 금주에서 만난 그 커다란 녀석처럼 부자연스러운 냄새야. 금주의 수호신. 이 작은 에코의 말대로라면 네 성은에 들어간 주파수가 임페라투르의 권한이라는 말인가? 왜? 하지만 수호씨는 여기에 없잖아. 분리와 공간의 권한. 티르바인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야. 다만 이번에는 네 성은 속에 봉인된 것뿐이고. 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진짜 성녀를 위해서겠죠. 이변이 없다면 이 검을 들고 소노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호신의 공명자, 즉 성녀니까요. 수호신이 자신의 권한을 공명자에게 남겨 명식으로 인해 이화한 자신을 돕게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이야? 이게 정말 임페라토르의 계획이라면 그자의 원래 계획은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의 안내가 관건이에요, 카르티시아. 하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대관식이 열리던 날 흑조가 강림하던 때가 네? 하지만
당신이 말한 흑조는 못 봤어요. 저도 방금 기억난 거예요. 그게 너희가 본 내용들이라는 거지? 칸타렐라도 봤나요? 아니, 난 모호하게 쪼개진 장면들만 봤어. 소노라의 다른 곳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어두워서 바로 움직이기는 어렵겠어. 날이 밝은 뒤에 계속 가보자. 그럼 나도 먼저 들어가서 쉴게. 좋아 죽겠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던 두 세력 중 하나가 피살리아,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세력의 맹주였지.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 그 투쟁에서 패배한 후 연맹은 해산당했고 피살리아도 점점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사라지게 됐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보이는 신앙을 바꾼 거군요. 아니, 피살리아가 체면을 버리고 치욕을 참는 이유는 따로 있어. 응? 사실 티르바이는 초대 수좌 나폴리 2세가 피살리아 가문에 전달한 검이야. 전투가 끝나고 나폴리 2세는 그 당시 가주와 밀담을 나눈 적이 있어. 흑조를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수좌의 눈에 비친 건 성소가 아니라 캄캄한 전쟁터였어. 하늘의 소리는 신의 계시가 아니라 명식이 꼭두각시를 유인해 레비아탄은 신앙을 이용해 정신 오염을 퍼뜨리는 명식이었고 소리를 대 수호신은 명식의 음모를 알아챘고 첫 번째 흑조는 레비아탄이 수호신과 라군나를 대상으로 일으킨 수학이었어. 그리고 흑조에 의해 절망에 빠진 라군나를 구하기 위해 수좌는 그중 일부를 이용해 에코에게 힘을 부여해서 잔상을 물리쳤고 흑조를 정화했어. 그게 바로 스테인드... 나머지 힘은 그때 명식은 수호신의 힘이 온전하지 않은 틈을 타서 수호신의 몸을 침식하고 당신의 말대로라면 초대 수자는 잘못된 대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전에 언급한 명식과 수호신의 전장에 뛰어드는 동안 수좌의 몸에는 수호신의 빛 일부만으로는 정신을 완전히 회복시키 최후의 밀담에서 수좌는 그래서 그렇게 당시 피살리아는 수도회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귀순하는 척하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카르티시안 기록된 비밀을 알게 되기 전부터 멀리서나마 몇 번 본 적이 있거든. 그런 만큼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그래야만 그게 단순히 날 이끄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성녀의 시련.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했는데도 이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좋아. 전에 봤던 곳들을 단서는 맞다. 왜? 뭐라도 넣었을까 무서워? 아니면 그냥 가주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 천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 아픔도 굶주림도 고민도 무료함도 없는 곳. 이게 바로 흑조예요. 처음 흑조는 그것이 닿는 영역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 동화된 생명체들에게는 입과 혀가 생겨나 밤낮으로 찬가를 부르게 돼요. 불신자들조차도 그 찬가를 듣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신이 완전히 타락하면 이들은 모든 신도들이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바로 그게 당신이 맞아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 아비놀륨은 바다 위에 섬에 건설된 아카데미로 아비놀륨에서 수도에 관한 것들이 기록된 평범한 아카데미는 공명자들에게만 그리고 교리에서 말하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 이권의 검 호그니스에 관한 아우티르는 하지만 그 검을 찾게 되면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게 제 일찍